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뒤에 보고 계신 것이 캄보디아 몬둘키의 열대우림입니다. 여러분들 그 열대우림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네요.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경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제가 무겁게 여러분들 어쩌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편하게 만들어 드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제가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제가 느끼는 이런 행복도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나라에 가서 살아봤고 또 여러 나라를 제가 돌아다녀 봤습니다. 아마 살아본 나라도 뭐 한 7, 8개 나라가 될 것 같고, 또 실제 다녀온 나라도 단순하게 관광이 아니라 실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행을 제가 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70여 개국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를 꼽는다면 캄보디아, 그 중에 아마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캄보디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 앙코르와트, 그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정말 전 세계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적지를 아마 가셔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킬링필드라고 하는 정권 아래서 정말 수백만 명이 정말 죽었잖아요. 그때 킬링필드를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건데요. 그것 말고 저는 사실 캄보디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몬둘길입니다. 이 몬둘길이는 이 캄보디아의 한 개의 주예요. 주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강원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 캄보디아는 인구는 한 1600, 한 50만 명? 그 정도 되고요.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한 1.8배, 한 2배, 2배 약간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프놈펜에 모여 살기는 합니다. 거기가 이제 수도인데요. 여기는 프놈펜에서 한 자동차로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와야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곳이고, 이곳은 우리나라로 하면 어쩌면 한반도의 하나의 패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그러한 어떤 태백산맥이라든가 대관령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어떤 산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산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평평한 지역에 이렇게 우림 지역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우림이라는 말 그대로 영어로 레인포리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레인포리스트라는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씨포리스트입니다. 씨포리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우림 지역을 보면 마치 바다가 넓게 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특히 요즘이 여기 캄보디아가 지금 우기인데요. 우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나무들이 정말 싱그럽고 정말 이 초록색이 정말 묻어나오는데 그게 막 넓게 퍼져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제가 오자마자 첫날, 그러니까 밤중에 도착하거든요. 거의 12시 한밤중에 도착하는데 잠깐 잔 다음에 아침부터 사실은 프놈펜에서 강행군을 했어요. 아침 일찍 제가 우리 주 캄보디아 대사관 방문해서 대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근처에 있는 우리 코트라 대한무역공사, 이 캄보디아 주 여기에 있는 캄보디아 코트라 관장님 또 만나서 우리 주로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어떻게 현재 경제 관계가 됐는지, 현안이 무엇인지, 또 이쪽 지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후에는 제가 이쪽에 눔이라고 해서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국립경영경제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총장님 만나고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과 만나서 또 이쪽 경제 현안 이야기도 나눴고, 또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잘 알고 지내는 최근에 한 대학의 총장이었다가 상원 의원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현재 상원에서 경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또 되셨어요. 그래서 주로 경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뭐 아마 아실 텐데 여기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훈센이라고 하는 분이 통치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통치하고,
올해 초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다수당의 이제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러한 구조인데 본인이 총리하지 않고 자기 아들 훈만에게 이제 총리 자리를 물려줬죠. 이 훈만의 총리는 이제 막 40대 초반의 약관인데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또 영국에서도 공부한 경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주 그 젊은 그런 총리를 새로 자기 아들이죠. 아들을 총리로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현재 많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가 두서없이 제 얘기도 하다가 또 캄보디아 이야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편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어제 그 제가 그 우리 그 대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이쪽 그 코트라 관장님과 그리고 또 이쪽의 그 경제경영대학 총장님 그리고 우리 그 상원의원 그 경제분과 위원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이 캄보디아가 정말 평소에도 많이 느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아주 좋은 그러한 우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주 그 긴밀한 그런 어떤 경제 협력 관계 현재 뭐 전략적 우방 관계로 지난 봄에 사실은 우리 훈만의 5월인가요? 지난 5월에 훈만의 총리가 우리 한국에 방문했었어요. 그때 전략적 그 외교 관계로 이렇게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캄보디아를 우리 그 국민들도 좀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일 도시가 프놈펜이고 제2의 도시가 시아누쿠빌인데 시아누쿠빌은 한국으로 따지면 뭐 부산 정도 될까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항구도 있고 해서 외국과의 그 무역도 굉장히 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영토에 많은 또 그러한 어떤 자원이 있어요. 자연 자원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을 사실 충분히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전 세계로 막 진출할 수 있어요.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도 진출하고 뭐 중국도 하고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 세계가 막 분절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이게 자꾸 파편화, 분절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한때는 막 중국이 막 전 세계에 그 싼 물건을 막 공급하는 세계 공장으로 되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산업이 막 이게 자꾸 이제 도태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고용 인력이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쩌면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난 현재 바이든 대통령 전 우리 도널드 트럼프 현재 이제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고 또 대통령이 바뀐 현재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제 아예 기술 전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러면은 이제 더더욱 그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금융 전쟁까지 이렇게 그래서 또 패권 경제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과연 우리 한국은 중국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한국 기업들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이미 사실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 우위나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제가 중국에 또 방문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코트라 그 중국 본부장님과 정말 장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결론은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정말 해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었고요. 유일하게 그래도 흑자를 보고 경쟁 우위에 있었던 것이 반도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마저도 이제 더 이상 중국으로 계속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뭐 생산하거나 아니면 저급한 그런 반도체를 수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럼 베트남으로 가지. 베트남조차도 이제 상당히 소득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지금 막 그 우리와 경쟁 관계 또 어떤 임금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만만치 않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할 때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인도로 갈 거냐 아니면 저쪽 어디 아프리카로 갈 거냐 아니면 또 중남미로 갈까요? 다 너무 멀거나 우리와 문화가 너무 다르거나 또 해서 또 중소기업들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대안이 역시
동남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동남아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이미 많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서 진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것이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리핀은 여러 가지 뭐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굉장히 그 치안이 불안한 그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서 크게 어떤 편한 그런 마음으로 어떤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은 나라 그럼 뭐 태국은 좀 관광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제조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소득수준도 자꾸 높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말레이시아도 사실 소득수준이 높아서 임금이 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가 아닌가. 캄보디아는 뭐 인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600만 명이 좀 더 되는데 우리 그 캄보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돌아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 가 계세요. 이분들이 제가 여기 와서도 종종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제도 제가 여기에 프놈펜을 떠나서 이쪽 몬들끼리까지 오면서 그 만난 분 한 분이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대사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시아누쿠빌에 거기 한국인 전용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러한 분들을 많이 우리가 초대해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캄보디아는 특히 자국 통화가 있긴 한데 미국 달러화를 거의 자기네 나라 통화처럼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거의 그냥 달러를 쓰지 여기 통화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할 때도 그냥 미국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또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 달러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달러를 가져와서 다시 또 현지 통화로 바꾸고 현지 통화로 바꾼 다음에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다시 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시 또 달러로 바꾸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현지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신흥국 저개발 국가는 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 그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내도 그 이득을 나중에 다시 달러로 이렇게 전환할 때 많이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투자 활동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저희 강원대학교에 한 8년 전, 9년 전쯤에 교환학생으로 방문한 티다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여학생하고 제가 거기 그 학생이 너무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있어서 제가 좀 도와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전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그 뒤에 이 친구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 피셋이라고 하는 친구 이제 저한테 사위가 됐죠. 그 친구가 또 저한테 계속 또 굉장히 아빠라고 하고 또 이제 아이도 이제 둘 낳는데 둘 아들 딸이 있는데요. 그 아들 딸은 또 저한테 또 저희 아내한테 또 이제 말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하면서 굉장히 아주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들이 조그맣게 커피숍을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 그 몬들끼리 지역에 커피 유기농 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농장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쿤이라고 하는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꼭 오라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왔다가 여기 농장도 보러 가자. 그래서 농장까지 여기 몬들끼리까지 왔는데 몬들끼리가 이 나라의 이제 다수 민족이 크메르예요. 크메르족이 한 90% 이상 사는데 이쪽은 그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이 소수민족을 위한 학교가 옆에 있더라고요. 또 이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좀 돕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 피세티다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학교와 그 얘들 농장 사이에 있는 땅을 조금 샀어요. 비싸지 않게 그것을 저희가 사기로 하고 이 친구들은 대신 거기에 건물 짓고 그런 다음에 운영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주 매년 최소한 2차례 이상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학교도 짓고 학생들, 그 아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여기서 저희가 간단히 먹을거리도 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거기서 노래도 가르치고 같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방과후 학교도 나중에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 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 또 오늘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 캄보디아 딸 티다 그리고 우리 사위 휘다 소개합니다. Say something to the Korean people. Hello everyone, I'm Tida and Hello everyone, I'm Biset. yeah, we are now in Cambodia in Mondulkiri at our coffee farm They and call Pida Coffee Farm. Pida means Tida and Pisat combined together. It is what our Korean dad suggests us, and in Korean it means blossom. Right, So you see the tree with the bag, it's now blossom. right. The name of the tree is Tree of life. 생명나무. 네, 아주 beautiful name, Yeah. beautiful place. 모두 환영합니다. 웰컴. Welcome to Pida Coffee Farm.